좌골신경통 영상이 제가 예전에 올렸던 게 있는데 최근에 질문 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동네에서 좀 치료를 받기 힘들다, 좌골신경통인 것 같은데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좌골신경 환자분들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이상근을 풀어주면 좌골신경통 환자분들이 대부분 좋아지더라가 이제 결론입니다. 이상근이 좌골신경 위를 약간 덮고 있는 형태의 구조인 경우가 한 89% 정도 되더라. 나머지 11% 정도는 뭐 이상근을 뚫고 지나간다든지 좌골신경이, 아니면 타고 넘어간다든지 갈라져서 이상근을 지나간다든지, 그래서 한 10%에서 11% 정도는. 안녕하세요, 닥터코풀소입니다. 오늘은 좌골신경통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좌골신경통은 큰 의미가 있고 작은 의미가 있어요. 큰 의미는 그냥 좌골신경이 아픈 걸 다 좌골신경통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허리에서 신경이 눌려도 좌골신경통, 엉덩이에서 눌려도 좌골신경통, 다리에서 뭐가 이제 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다리가 저리거나 아파도 좌골신경통, 이렇게 얘기하는 큰 의미가 있고요. 오늘 이야기할 거는 작은 의미의 좌골신경통입니다. 작은 의미는 좌골신경이라고 이름 붙은 부위, 엉덩이에서 신경이 직접 압박을 받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작은 의미의 좌골신경이 실제로 압박을 받아서 좌골신경 통증이 생기는 경우에 왜 도대체 치료가 어려운가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교과서를 보면 가장 크고 가장 흔한 이유는 이상근 긴장이 생기면서 좌골신경을 압박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혹이나 암이 생기거나 골절이나 주변에 뭔가 다른 변화가 생겨서 좌골신경이 압박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좌골신경 환자분들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상근의 긴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 같다, 이상근을 풀어주면 좌골신경통 환자분들이 대부분 좋아지더라가 이제 결론입니다. 일단 이제 둔부를 이제 치료를 하게 될 텐데, 저처럼 이제 주사를 주로 하시는 원장님도 있을 거고요, 충격파를 해서 이상근을 풀고 싶은 원장님도 있을 거고, 도수 치료를 주로 하시는 원장님도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본인의 임상 경험에 따라서 아니면 병원 상황에 따라서 맞는 치료를 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 이 이상근을 풀어주는 게 왜 도대체 이렇게 어렵냐? 이상근은 이제 거의 꼬리뼈 옆에 붙어서 이렇게 이제 대퇴뼈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긴 근육인데, 이 이상근이 이제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이다 보니까 굉장히 깊습니다. 이 이상근 위로는 이제 대둔근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대둔근이 굉장히 두꺼운 근육이에요. 이 두꺼운 근육을 뚫고 들어가서 충격을 주거나 자극을 줘서 이상근을 풀어줘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다. 이 두꺼운 대둔근이 충격이나 자극을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이상근까지 자극이 전달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사를 이용해서 바늘이 다 지나가기 때문에 이상근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다른 여러가지 도수치료나 충격파가 생각보다 제대로 이상근의 자극을 전달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둔부 말고도요,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 둔부가 지방을 축적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뱃살이나 엉덩이 살, 이게 정상적으로 원래 지방을 축적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그런 구조인데,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그래도 더 두꺼워요. 지방층도 뚫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깊게 위치한 이상근을 풀어주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상근의 변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상근이 좌골신경 위를 약간 덮고 있는 형태의 구조인 경우가 한 89% 정도 되더라. 나머지 11% 정도는 이상근을 뚫고 지나간다든지 좌골신경이, 아니면 타고 넘어간다든지 갈라져서 이상근을 지나간다든지, 그래서 한 10%에서 11% 정도는 우리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른 형태의 이상근과 좌골신경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10%의 환자분들은 조금 다르게 치료를 해야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음파를 직접 보면서 다 주사를 하기 때문에 좌골신경을 감싸고 있는 이상근 모양을 봅니다. 어떻게 이상근을 풀어야지 좌골신경이 압박을 받는 걸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기억들이 있어야지 그 환자를 제대로 치료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변이가 있는 환자분들은 특히 더 경험이 풍부한 의사가 치료를 해야 아무래도 효과가 좋겠죠. 안쪽이 두껍고 바깥쪽이 얇은 환자의 경우에는 안쪽을 주로 치료해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좌골신경이 이상근 사이에 껴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부에 있는 근육과 하부에 있는 근육을 같이 주사를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환자마다 약간의 이제 디테일의 차이가 필요한데, 이런 게 이제 경험이 풍부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힘들 수 있다. 마지막, 사실 이게 제일 문제예요. 좌골신경 자체를 진단하는 병원이 제일 없다는 게 사실 가장 문제 같긴 합니다. 제가 이제 예전 영상 댓글을 읽어보고 답변도 달아드리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보면, 지방에 있는 환자분들이 제대로 좀 치료받고 싶은데 좌골신경통 같은데 신경치료 다른 거 받아도 효과가 없는데 좌골신경 치료해주는 병원이 주변에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예전에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하거나 나와서 지방에서 일을 할 때도 생각을 해보면 보통은 다리가 저리거나 땡기면 일단 무조건 신경통이겠구나, MRI를 찍어봐야겠구나, 디스크 탈출이겠거나 협착증이겠구나, 이런 얘기만 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MRI가 괜찮은데 다리가 저리네, 이상하네 하면서 신경치료하는 거죠. 그냥 약이 전체적으로 퍼질 수 있는 치료 해볼까, 꼬리뼈 주사 해볼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MRI가 정상이면 허리에서 문제가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원장님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MRI가 정상인데 다리가 저린 환자를 잘 보이지 않는 디스크, 초기 디스크 탈출이니까 허리 신경 치료합시다, 이렇게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좌골신경통 자체가 진단이 되지 못하거나 관심이 없는 그런 이유들로 치료 못 받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제일 많은 것 같다. 실제로 구조적으로 치료가 어려운 부위인 것도 제 생각에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필라테스 하면 다 나을 것 같고 헬스 운동하면 좋아질 것 같고 조깅하면 나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잘 낫지 않는 구조를 가진 근육이기도 하고요. 일반적인 우리 현대의학에서 관심이 없는 통증 유형이긴 한 것 같습니다. MRI를 찍어도 확인도 안 되고요. 보통은 다리가 저리거나 땡기면 허리가 원인이라는 생각을 워낙 많이들 하고 있기 때문에 진단부터 치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없고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래도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치료되지 않는 환자분들을 열심히 고치기 위해서 고민하는 원장님들이 주변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무조건 허리 협착이나 디스크 탈출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좌골신경통이 아닌가라고 고민하는 원장님들이 주변에 아마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본인의 질병을 잘 이해하고 치료해줄 원장님들을 한번 잘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프지 말고 편안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